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에 비공식 특사 라인 물밑 협상 이런 한국일보 기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아주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선 라인 통한 이재명 대통령 밀어주기 사실인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 칼럼을 쓴 이유는 며칠 전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 때 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왜 이걸 안 물어보냐? 안 물어봐서 내가 여기 칼럼을 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왜 기자들이 안 물어봤을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은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 김순덕 논설위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전 비선 라인이 있었는지, 이재명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실에 안 쓰겠다고 제안한 것이 사실인지, 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줬냐. 그래서 본인이 칼럼을 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사이의 어떤 회담은 공식 라인을 통한 것이지 비선 라인을 통해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비선 역할을 했다고 하는 임혁백,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이분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제가 그때 소상히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층이라면 이 김순덕 논설위원의 말처럼 뒷목 잡고 쓰러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자, 그래서 이 김순덕 논설위원의 지적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이재명의 대선 경쟁자가 안 될 만한 얼빵으로 채워선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 상납할 의향을 밝혔다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은. 동아일보가 요즘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엔티가 셉니다. 자, 하지만 이재명은 무슨 이런 대통령이 다 있나 속으로 비웃을 게 분명하다라고 쓰면서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모범 답안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 이 함성득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비선이라고 지금 한국일보에 보도된 함성득 측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본인은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느냐.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즉, 이재명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면 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즉,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계열이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했잖아요. 이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면 윤 대통령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돕겠다는 거래의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이건 이제 내피셜이겠죠. 김순덕 논설위원의 내피셜이겠죠. 몇 달째 두문불출하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차피 피차 이렇게 퉁치고 정권을 주고받자는 강교한 딜로 읽힌다. 물론 한국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말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김순덕 논설위원의 결론은 이거죠. 이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년 전 정직하고 나라에 충성했던 윤석열은 지금 안 보인다. 국방부 수사 질책 의혹을 묻는 기자 질문에 최상병 순직 사고를 질책했다는 대통령의 답변도 정직해 보이지 않는다. 나라에
충성하기보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대통령만 보일 뿐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혹평. 저는 한국일보 당시 그 기사를 새벽 4시 반 버전, 아침 7시 버전, 오전 11시 버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읽어봤는데요. 약간 새벽 4시 버전에서 오전 11시 버전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칠었던 표현이 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함성득, 임혁백 이 두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특히 함성득 교수의 말을 어느 선까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실이 이번 한국일보 보도 사태가 나고 나서 함성득이나 임혁백에 대해서 또는 한국일보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함성득 씨가 본인이 대통령의 비공식 메신저다 이렇게 떠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떠벌리고 다니면서 마치 본인이 이 정권의 굉장한 실세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또 의심도 해볼 수 있죠. 또 임혁백은 어차피 이런 기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썩 좋을 건 없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힘 지지자층에게는 굉장히 이 뉴스는 이 정체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임혁백 민주당 쪽 비선 라인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하는 거기에서는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이런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이 되었고 물밑 협상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민주당 쪽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죠. 꽃놀이패죠, 일종의. 그런데 문제는 함성득이라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선 라인이었다고 보도된 이 함성득, 이 교수의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너무 과도하게 떠벌린 건 아닌지. 또 어떤 영수회담이나 이런 중요한 회담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좀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한번 의향을 물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부풀려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내용이 부풀려지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성득, 임혁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 핵심 지지자층들이 분열하지 않고 그 신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